챕터 챕터 몇이에요? 19장부터인가요? 챕터 19장 맞나? 아닌데. 예, 갑자기 챕터 28장이구나. 챕터가 막 갑자기 헷갈렸어요. 챕터 28장 자기장, 챕터 29장 전류고리에 작용하는 대한 자기장이죠. 요거 제목은 29장 제목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30장은 유도용량, 31장 제목이 뭐지? LC 진동인가? 크게 나와 있는 얘기를 하자면 32장은 맥스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냐 하면, 이 자기장 파트 부분에서는 자기장 자석에 대한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차 장애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르스테트는 에르스테트 5가 아니죠. 2가 아니죠. 5죠. 에르스테 베르 STA ED인가? AD인가? ED 에르스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장 자석을 발견한 사람이야. 자기적 성질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고요.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비오 샤바르 법칙을 설명해요. 얘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기장의 정의한 거야. 자기장을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유도 용량이 뭐냐면 상대역으로 전기와 자기는 똑같다고 했잖아. 얘는 상대적으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전기 용량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유도 용량은 뭐겠어요? 자기 에너지 저장을 하는 거겠죠. 얘는 전기 에너지 저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도 용량일 때는 우리가 축전기를 공부했는데 얘는 유도기를 공부해요. 이번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교수님, 세상에 실은 델타 V분의 Q에서 전기 용량에 관련된 내용은 왜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냈습니까? 이거 안 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할 줄 알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냈어.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 문제를 빼버렸어.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 여러 건 다 공부할 줄 알고 이건 빼버렸어. 하여튼 이 전기 용량 말고 여기에서는 뭐야? 유도기에서는 유도 용량, 자기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챕터 30에서 해요. 그리고 31장은 응용이고요. 31장에 응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내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32장의 제목은 맥스웰 방정식과 자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자성,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자성체 얘기 고딩 때 많이 고등학교 그 물리에서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거는 설명 안 할 거고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정의하고 32장에서 끝날 거야. 내가 지금 전체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빠진 거는 암페어 법칙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요. 비효사랑 같이 암페어 법칙 고등학교 때 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 유도 용량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빨간색으로 하면 그래. 사람 이름인데. 패러데이 법칙을 30장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근데 얘네들이 아마 앞으로 50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임태여. 네. 내가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50년 뒤에도 똑같다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닐 거잖아. 50년 뒤에도 이 내용은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닐 거잖아. 내가 왜 했을까 이거? 이거 설명해 줬는데 50년 뒤에도 나는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을 딱 책을 한번 뭐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다 아이들이 배우겠지? 4, 50년 뒤에 이걸 배울 텐데 이 내용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바뀌지 않고. 그 근거가 뭐죠? 태아가 얘기해봐. 그 근거가 뭐니?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현근이 아니? 유현근. 왜 네. 5년 뒤에 50년 뒤에도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 알아? 법칙이라서 응? 뭐라고? 법칙으로는 잘 아니야. 그래, 법칙은 법칙이니까 똑같은 걸 하겠지. 그런데도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뀔 거라니까? 첨가되는 것도 거의 없을 거고 이 내용 그대로 배울 거야. 그 근거가 뭔지를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준현이 몰라? 김준현 몰라? 교수님 때도 이렇게 배워서 아닙니까? 에이, 그러니까 나 때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왜 여러분 때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뀌지 않고 똑같이 배울 거라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 왜 뭐가 안 바뀌어? 자기장의 소스가 바뀌지 않죠?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건이야? 자기장의 소스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 뭐지? 기본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에이, 좀 더 좀 정확하게 해야지. 네, 설명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전기와 자기는 똑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전기의 소스가 뭐야? 전하고 이 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어서 얘네들이 무엇을 만족해? 역제곱법칙을 만족하게 되잖아요. 이 역제곱법칙에 의해서 쓰여진 공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쿨롱 법칙이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이 자기를 발생시키는 소스인 뭐가? 자아가 있어야 할 건데 이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아라는 게 뭐냐? 영어로 뭐냐면 모노폴인데 단일극이라고요. 즉 자석의 소스라고 생각되는 N극이나 S극인 홀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반드시 뭐? 쌍으로 나타난다고. N극이 나타나면 바로 붙어서 S극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야? 0이 돼서. 그죠? 뭐를? 자석에 대한 자기력이 0의 제곱분의 1이 됐어. 그죠? 얘는 무슨 값이야? 무한대 값이 되잖아요. 무한대 값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기력이 무한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N극과 S극은 붙어서 거리 N극과 S극이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리가 0이어서 지구와 지구의 위성인 달 사이에서는 항상 역제곱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지금. 그죠? 성립하지 않는데 그 값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거라. 얘는 분명히 존재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기력을 실험적으로 다 증명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다 똑같아. 30년이 됐어도 똑같아. 왜냐하면 자기력 시험을 자아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거를 새로운 걸 시험을 해가지고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일반 물리책에 물리 교과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실험을 공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거 공부한 사람들은 밥 못 먹고 살아. 딱 굶기 좋아.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별로 그거를 새롭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첨가돼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실험이나 그런 것들을 막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그거 하지는 않아. 그래서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자아가 존재하지 발견된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모두 다 뭐를 했다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그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유하고 아까도 했나? 샤바르가 한 실험을 챕터 29에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누구냐면 앙페르라고 하죠. 얘도 챕터 29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 번째 패러데이. 맨날 자기장에 대한 실험만 한 게 아니고 얘는 전기와 자기가 관련이 있다. 전기력과 자기력, 전기장과 자기력이 서로 관계에 있다라고 한 거를 챕터 30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패러데이가. 그래서 이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놈을 가지고 누가? 맥스웰이 전자기 방정식을 만들어냈죠. 이 전자기 방정식 바로 뭐야? 맥스웰 이퀘이션이고 이게 4개 있어요. 이 4개를 설명한 게 챕터 32장이야. 그러면 챕터 31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챕터 31장은 응용을 했어.
응용을 했는데 어떤 거에 관련된 응용을 했냐면 지금 전기 파트에서 이거의 끝이 뭐였냐면 전기 용량 C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챕터 30에서 자기 용량에서 L 유도 용량, 자기 용량이라고 안 하고 유도 용량이라고 해요. 유도 용량 L을 정의해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응용항을 30장에서 LC, RLC, RLC 이게 감쇄예요. RLC 감쇄, RLC 이게 뭐죠? 강제. 진동에 관련된 이 RLC 강제 진동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죠. 교류 진동.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챕터 32장에서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에 관련된 맥스웰 방정식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챕터 33장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전자기 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챕터 34, 35, 33에서부터 갑시다. 35장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광학,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전자기파이고 이 전자기파가 바로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설명을 이렇게 곧바로 광학을 전자기파로 설명을 해요. 이거의 근거가 뭐냐면 챕터 33장에 어떤 수식이 있냐면 C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얘가 뭐예요? 진공에서의 유전율. 그러니까 유전율 기억나죠? 유전율이 뭐였어?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전기력선이 갈 때 그 전기력선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죠? U자가 꿰를 U자라고 그랬잖아.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입실론 제로값. 입실론 제로값이 가장 작다고 그랬죠? 뮤 제로도 자석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이 갈 때 얼마나 많이 가는지 즉 진공에서의 값인데 이 값도 역시 가장 작은 값. 그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제곱한 거예요. 루트 씌워서 역수를 취했던 이 값이 어떻게 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즉 빛은 광속인데 진공에서 표현이 되죠. 그 값을 근거로 해서 이 값을 만족하는 게 전자 기파라고 설명을 해서 곧바로 광학 설명을 했단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야. 어떻게 갔다고요? 자기장의 자색에 대한 서론을 할 거고 서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고리에 대한 자기장이라고 이름 지어진 부분에서는 비오-샤바르 법칙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유도 용량을 설명할 거고 유도 용량 이건 뭐 하라고요?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 유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뭐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가장 중요한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죠. 사실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한 다음에 유도 용량을 설명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용으로 LC 진동, RLC 진동, RLC 감쇄 진동 같이 다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32장의 맥스웰 방정식을 설명할 거예요. 이 내용이 이번 학기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야. 상당히 적죠. 사실은 내일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만 공부할 거야. 29장의 내용은 전체가 다 시험 문제야.
얘기를 할게요. 29장에 있는 내용은 전체가 다 시험 문제야.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면 거의 다 여기서 낼 수밖에 없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보면 이제 나중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챕터 28장 자기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시작할 텐데, 자, 전기와 자기는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면서, 지환아,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전기 파트를 공부할 때 전기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공부했잖아. 내가 전기력을 공부할 때 역제곱 법칙을 설명하면서 전하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하고 이놈이 전하가 역제곱 법칙을 만들니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쿨롱의 법칙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걸 전체를 설명했거든. 자, 내가 물어볼게. 자기장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장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전기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응? 자기장을 설명하려면 자기력이 필요해요. 마그네틱 포스겠지. 질문. 자기력 공식이 어떻게 되니? 아니. 찾아보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본 바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 물리2 배웠니? 아니요. 물리2 안 배웠어? 알았어. 물리1은 배웠을 거잖아. 네, 근데 물리1에서는 안 나왔잖아. 지회야. 대답할 수 없는 공간인가? 물리2 배웠어? 아니요. 안 배웠어? 그러면 너 자기력 공식은 아니? 아니요. 네, 알았어. 자기력이라고 하는 놈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자기에 관련된 초중고등학교 때 자기에 관련된 공식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력에 대한 공식을 배우지 않았다는 게 난 신기할 뿐이야. 그죠? 전기와 자기가 똑같다고 하면 전기력이 있으니까 자기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력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일단? 설명했어요. 자기력이 없는 이유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력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장을 정의했다고. 자기장을 정의했어. 그런데 자기력을 실험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해. 시험을 보면 내가 아마 생각할 때 1번 문제는 자기력 문제야. 근데 1번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내가 말했듯이 이거는 반드시 점수를 받아라고 하고 주는 문제인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력 공식을 몰라. 자, 자기력 공식은 어떻게 됐냐면 F, B 벡터가 자기력이에요. 말했듯이 이 자기력은 이거는 비오와 샤바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장을 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의를 하려고 하면 전기가 일렉트릭이어서 F2 벡터하고 전기장을 2라고 쓰니까 얘는 마그네틱이니까 FM 벡터 그리고 M 벡터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F, B 벡터 그리고 B 벡터로 쓴다고 했잖아요. 얘가 자기력이고
얘가 자기 장이야. 누구 때문에? 비오 샤바르 때문에. 비오 샤바르가 자기장을 정의한 이유는 자아가 발견된 바 없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자아 대신에 뭐를요? 자아 대신에 뭐를 했지? 얘는 전기 파트고 자기 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류를 한다고 했었죠. 난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안 했어. 지금 처음 설명한 거야. 전류 I는 dt분의 dq고 그래서 이때 이거를 전기 파트를 정전기약이라고 했고 자기 파트를 동자기약이 아니라 동전기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지금 자기력을 발생시키는 그리고 자기 장을 발생시키는 소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정의했어요. 수식이 뭐냐면 Q V 벡터 곱하기 B 벡터이고 Q가 뭐예요? Q는 양전하예요. 얘는 양전하고 얘는 양전하의 이동 속도고 얘는 자기장이에요. 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V 벡터 대신에 V 벡터는 T분의 L 벡터니까 T분의 Q에 L 벡터 곱하기 B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T분의 Q는 전류잖아요. 즉 I L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정의되는 자기력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자기력 뭐라고요? FP 벡터는 QV 벡터 곱하기 B 벡터 IL 벡터 곱하기 B 벡터. 그죠? 예. 표범위는 왜 안 켜고 있어요? 박규범 화면 좀 켜주세요. 수혁아. 네. 수혁아 대답해봐. 네. 이거 뭐야? 벡터곱이지. 네. 벡터곱 배웠잖아. 네. 요거 계산하면 Q에 I, J, K에 VX, VY, VZ, BX, BY, BZ 또 요거는 I에 I햇, J햇, K햇에 뭐죠? LX, LY, LZ, BX, BY, BZ 이런 산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지, 세가. 네. 이거는 벡터 곱 산수 계산하는 거니까. 자, 질문. 벡터 곱의 수학적 의미가 뭐예요? 지금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 파트를 배웠는데 지금 설명이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 산수 계산은 다 쉬운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정의됨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몰라. 잘. 학생들은 이거의 산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한 학기 시작을 그러니까 2학기 시작할 때 벡터에 대한 설명을 1학기 때 배웠지만 벡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설명하지 않고 필요한 게 이 파트라서 이 파트에서 벡터 설명을 이번 학기에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왔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이 공식을 가지고 이 공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잘 써먹어야 하잖아. 근데 얘의 수학적인 거는 지금 수학적으로 봤을 때 벡터 곱이잖아요. 그 벡터 곱에 대한 설명을 계산을 하기 전에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벡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볼 거야. 중요한 건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계산을 배웠다면 지금 2학기 때는 의미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11시니까 아니다. 11시 7분이네. 11시 7분이니까 한 30분? 내가 생각할 때 30분 정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서진이나 주영이나 수민이나 치훈이나 나한테 왜 천장만 보게 만들어요? 서진이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보이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스칼라와 벡터를 왜냐면 내가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해. 자, 스칼라와 벡터 설명해 볼게요.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스칼라는 우리가 공부하기를 알고 있길로 크기만을 가진 양이야. 그리고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성을 가진 양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들을 볼 때 그게 스칼라량인지 벡터량인지 다 안다고요, 대부분. 자, 한서야, 대답 좀 한번 해보자. 숫자 3은 스칼라지. 모든 숫자는 스칼라야. 자, 질문. 마이너스 3은 스칼라니 벡터니? 왜? 자, 다시 한서야, 내가 옆에 있는 지환이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 너가 들어봐. 지환아, 대답해봐. 지환아, 숫자 3은 모두 다 스칼라야. 응? 숫자 3이래. 모든 숫자는 스칼라야. 마이너스 3은 스칼라니 벡터니? 스칼라요. 왜? 딱히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아니, 않아서. 모든 숫자는 다 스칼라라니까. 아니, 모든 숫자는 스칼라라고. 얘네들은 모든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벡터라고 자꾸 생각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 3에다가 3이 이렇게 있는데 좌표축상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이 0에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벡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모든 숫자는 다 스칼라야. 이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아. 온도계가 있는데 이 수은 기둥이 온도에 따라서 위로 가고 밑으로 가. 그러면 이 온도는 벡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모든 값으로 표현되는 놈은 스칼라량이야. 자, 그래서 한서야, 마이너스 3을 이제 스칼라라는 걸 확인됐어. 자, 마이너스 3을 벡터로 만들어주고 싶어. 너가 배운 바로는 얘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하면 벡터로 만들어줄 수 있니? 그치? 단위 벡터 맞아. 1학기 때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화살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자, 단위 벡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단위 벡터의 정의가 뭐지? 크기가 얼마? 1인 방향 성분을 갖는 벡터야. 갖는 벡터가 단위 벡터, 유닛 벡터야.
이것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 디렉션 벡터죠. 얘는 뭐냐면 정의가 크기가 1인 쓸데없는 거 쓰는 거야. 지금 방향 성분을 갖는 벡터 똑같아요. 두 개의 정의가. 단위 벡터와 방향 벡터의 정의가 똑같아. 자, 한서야. 두 개 구분해 봤어? 차이가 뭐지? 분명히 달라. 차이가 뭘까요? 지원아, 단위 벡터와 방향 벡터의 차이가 뭐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얘의 차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얘의 차이는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얘는 세 개, 얘는 무한개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위 벡터는 딱 세 개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I, J, K 딱 세 개예요. 근데 방향 벡터는 모든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위에다 뭐만 씌워주면 돼? 모자만 씌워줘서 그냥 규칙성을 가지고 2의 X 뭐 아니면 A의 X 뭐 A의 Y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을 표현할 수 있어. 자, I, J, K 이렇게 세 개로 정의되는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놈의 수학적 의미가 뭐냐면 얘의 의미가 뭐냐면 차원의 기저예요. 기저라고 하는 건 영어로 베이시스야. 차원의 기초야. 즉 I, J, K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은 3차원 공간이에요. 이걸 유클리디안 공간이라고 하죠. 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자, 3차원 공간이니까 기저가 몇 개 있다고? 3개. I, J, K가 있다고. 희영아, 화면 좀 내려볼래? 황희영, 화면 좀 내려보세요. 응? 어디 도망간 거야? 황희영 봐봐. 근데 비디오 중지돼 있네. 와, 이러는 거구나. 정아야, 서정아. 네, 대답해 보세요. 3차원 공간이야.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IJK가 차원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는 거야. 자, 질문. 4차원 공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설명은 바로 설명이 돼. 왜 없어요? 이게 답이잖아. 차원의 기저인 뭐가? 단위 벡터가 몇 개밖에 없어서 3개밖에 없어서
3차원 공간인 거잖아. 즉 4차원 공간이 없는 이유는 차원의 기저가 몇 개밖에 없어서 3개밖에 없어서. 그죠? 병준아, 박병준, 네. 4차원 공간 왜 못 만들어? 4초. 4차원 공간 없잖아. 네. 왜 못 만들어? 방향 3개밖에 없어가지고. 에이, 방향은 무수히 많지. 삼차원 공간을 지금 내가 설명한 바로는 왜 못 만들까? 지금 차원의 기저가 단위 벡터잖아. 단위 벡터가 3개밖에 없어서 3차원이야. 하나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4차원 공간, 2개를 더 만들면 5차원 공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3차원 공간에서만 하잖아. 그치? 그러면 4차원 공간을 못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저를 하나 더 만들지 못하는 거야. 기저를 여기다가 L-햇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이 L-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들까?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 왜 못 만들까요? 기저의 생성 조건이 뭐냐면 서로 수직이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직해야 돼. IJK에 대해서 수직해야 돼. 자, 파동이 있는데 파동의 기저가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기저는 정현파라고 해요. 들어본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누소이달 웨이브라고 하는데 얘는 쉽게 말하면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야. 중첩된 거지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동이 정현파인데 여기에 이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는 서로 몇 도를 이루어요? 서로 수직하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뭐 90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구호는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수직하죠. 같죠?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90도의 각을 이루는 놈들이야. 서로 90도 늦게 나오고 그 놈들의 중첩으로 된 파동을 우리가 정현파, 이 정현파가 뭐야? 신호나 파동의 기저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계산할 땐 그러니까 파동을 계산할 때 모두 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설명이 돼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니까. 차원을 설명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니까 IJK 단위 벡터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응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해. 혹시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자, 희영아 여전히 화면은 안 보여요. 비디오가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공부할 때, 파동을 공부하는 모든 이 값들을 공부할 때, 기저를 찾는 거는 어떤 거에 가장 기초를 찾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저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중요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대학교 2, 3학년 가면서 배워가야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선형 결합도 있고
중첩도 있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거의 가장 센 기초 내용이야.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할 일이 있으면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저들이 있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우리가 지금 벡터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벡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수식을 썼는데 이렇게 자기력에 대한 공식을 썼을 때 얘네들의 벡터 곱이잖아. 벡터 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벡터의 계산 또는 계산이라기보다는 연산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트하고 크로스를 쓰잖아.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벡터의 합과 차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A 벡터 도트 B 벡터는 AB 코사인 세타이고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AB 사인 세타의 n 해시 되고 이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고 외적이라고 해요. 뭐 이거 계산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모르면 자기장 파트 빵점이야. 자기력 자기장 파트는 이 벡터 곱에 대한 산수 계산을 하지 못하면 빵점인 거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자, 내적과 외적 얘를 우리가 다트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죠? 스칼라 맞죠? 프로덕트라고 하고 그죠? 얘를 스칼라보다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얘를 스칼라 프로덕트 여기 외적이 스칼라 프로덕트가 아니죠? 뭔가 막 헷갈렸어요. 벡터 프로덕트 얘가 스칼라 프로덕트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요놈과 요놈을 계산할 때 벡터의 곱을 계산할 때 벡터를 곱셈할 때 스칼라 곱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스칼라가 나와야 되겠죠. 절대로 단위 벡터가 붙으면 안 돼. 그리고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벡터가 나와야 되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1학기 때 값을 딱 계산을 하라는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계산하라고 했어. 그냥 이거 점수 맞아라 하고 줬어. 그랬더니 뭐 계산을 했더니 3i 도트 i 이렇게 써놓는 학생들이 있었어. 이건 난 다 틀렸게 했어요. 이거 물론 1인 거 알아. 그래서 산수 계산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 건 줄 알아. 그런데 스칼라 프로덕트는 항상 뭐 절대로 벡터 이 단위 벡터는 같이 표현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는 항상 숫자로 나와야 되고 벡터 프로덕트는 항상 벡터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산수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i, j, k고 ax, ay, az, bx, by, bz 계산해서 i의 ay, az, by, bz j의 순서적으로 해서 az, bz, ax, bx ks의 ax, bx, ay, by 이렇게 산수 계산이 돼서 산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장 파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 놈이야.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AB 사인 세타의 n 해시인데 이때 이 놈을 우리가 C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C 벡터라고 하고 그 값이 이거라고 했다면 이 n 햇은 이 n햇의 이 n 햇은 뭐죠? C 벡터의 방향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뭘로 계산해? 오른손 법칙으로 산수 계산이 되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하면 오른손이에요. 너무 팔이 긴데 이렇게 되는 거. 요 앞에 엄지손 중에 이게 중지라고 하나요? 손에서 중지라고 하죠. 이 중지의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게 어떤 거야? 앞에 있는 A 벡터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하자면 FB 벡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QV 벡터 곱하기 B 벡터이고 또는 I L 벡터 곱하기 B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손을 했을 때 요 놈의 방향은 어디야? 항상 V 벡터의 방향 또는 L 벡터, 즉 L 벡터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인 거죠. 어떤 도선의 전류는 항상 도선을 흘러야 되니까 이게 도선의 길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 가운데 손가락이고 요 안에 손바닥 이게 요쪽.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휘어 감으면 요 안쪽은 뭐야?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항상 뭐의 방향이에요? F, B 벡터의 방향인 거죠. 얘가 속도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쓸데없는 법칙이야. 플레밍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벡터 곱을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 곱으로 자기장이나 자기장은 전부 다 벡터량이기 때문에 내가 산수 계산도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놈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하가 이동하는 이걸 안 적어줬나요? 아까 했나? 여기서 이 Q는 뭐에 대한? 양전에 대한 방향이고 B는 그 양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고 자기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N극에서 S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자석이 N극이고 S극일 때 항상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무슨 극? S극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기력선이 나온다 해서 N극인 거죠.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 수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력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전기에 있으면 자기에 있다며. 그러니까 전기력도 있잖아요. 전기력. 전기력은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단위 전하당 힘이었으니까 전기력은 Q E 벡터이고, 그죠? 이 두 개를 합해서 F 벡터는 F E 벡터와 F B 벡터를 합한 게 뭐냐면 Q의 E 벡터 플러스 V 벡터 곱하기
B 벡터라고 써요. 그리고 이때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렌츠 포스라고 정의를 해요. 로렌츠 포스 이 힘에서 F2 벡터와 F2 벡터의 크기와 FB 벡터의 크기가 서로 수직한 거. 수직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차장 크로스 필드라고 하고 크로스 필드라고 해요. 이 교차장을 정의했다고 하는 건 뭐야? 표현을 한다면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여기에 전위차가 연결되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나갈 거고 이때 여기에 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아니면 뭐 반대로 이렇게 이것 그려도 돼요. 이렇게 전기력과 자기력이 몇 도 수직하게 있는 그러한 놈들에 관련된 운동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공부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첫 번째 JJ 톰슨 실험, 두 번째 유니폼리 서큘라 모션 M 인 자기장 내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전자에 관련된 내기를 하고 세 번째 홀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홀 이펙트는 세미컨덕터에서 세미컨덕터 뭐예요? 반도체 이론이죠. 반도체 이론에서 사용이 돼요. 즉 반도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전기자기학이에요. 여러분들과는 그 전기 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파동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기학에 대해서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물리적인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이 세 개의 실험을 하게 돼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리고 이 내용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토크예요. 토크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게 물리에서 전자기학 파트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를 하면 자기학 파트에서 이것만 이해를 하면 이 토크 부분만 이해를 하면 자기 파트는 쉽게 설명이 돼. 다시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설명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장에서 이 교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28장에서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 교차장은 어떻다고요? 전기력과 자기력의 힘의 크기는 같아.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어떻게? 수직하게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세 가지를 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세 가지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회전에 관련된 얘기들을 토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볼 거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자기장 파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자기장 파트의 서론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를요?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어. 벡터의 산수 계산을 못하면 그거는 내가 답이 없어. 내가 1학기 때와 2학기 때를 똑같이 수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의 산수 계산은 아주 쉽게 어느 파트를 나타내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 아까 수업한 것 중에 요거 산수 계산하는 거.
이 산수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이 되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씩 다음 시간부터 설명하는 그 파트를 이해를 하면서 쫓아오면 돼. 모르면 즉각 물어보면 돼. 왜냐하면 이게 30년 갈 거, 3, 40년 갈 거니까. 지금 이해해두면 진짜로 40년 갈 거니까.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니까. 예제 문제도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믿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벡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산수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1학기 책을 꺼내서 벡터의 산수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설명 안 했지만 내가 좀 뒤에 가면 벡터의 미분도 설명할 거야. 어쩌면 다음 시간에 벡터 미분도 설명할지 몰라. 중요한 파트라서. 자, 일반 물리학의 수준은 넘어가지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28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